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업데이트된 식계 시험 문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페브의 18번째 문제와는 다른 패턴으로 이제 새로운 문제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문제들은 실제 시험 문제와 거의 똑같습니다. 시험 응시생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그들이 기억하는 문제들을 기록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이 시험에서 마주하게 될 문제와 거의 유사할 것입니다. 이 문제들과 영상들을 보시려면 제 유튜브 채널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아직 구독을 구매하지 않으셨거나 다른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세요. 저는 현재 구독료를 최저 가격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유지하시고 구독을 구매하세요. (13번)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12개의 질문을 살펴보셨는데 그중 8번 질문은 무료로 제공했고 이 질문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총 2개의 무료 질문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89짜리 기본 멤버십 구독이 있는데 구독 시 5개의 질문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곧 이 구독을 종료할 예정이므로 고득점 멤버십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모든 질문에 접근하려면 고득점 멤버십을 이용하세요. 더 업로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득점 멤버십을 통해서만 모든 질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본 멤버십이 아닌 고득점 멤버십을 이용하세요. 기본 멤버십은 곧 취소될 예정입니다. 이미 기본 멤버십을 선택하셨다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신규 회원이시라면 고득점 멤버십을 이용하세요. 하지만 이 문제는 완전히 무료입니다. 네트워크 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기에 적용한 가중치는 10%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중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는 데는 영향을 주죠. 하지만, 문제를 푸는 것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가중치 테스트는 걱정하지 마세요. 단계별로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세요. 이 문제는 네트워크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자,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배포, 두 가지 배포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프론트엔드는 프론트엔드 네임스페이스에 있고 백엔드는 백엔드 네임스페이스에 있습니다. 이 네임스페이스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미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배포 간의 상호작용을 위해 최소 허용 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배포 간의 통신을 위해 네트워크 정책을 적용해야 하며 가장 허용 범위가 낮은 정책을 선택해야 합니다. 최소 허용은 최소한의 권한이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책은 최소 권한 집합을 가진 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3개의 YAML 파일이 제공됩니다. 알겠어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YAML 파일에서는 포트 선택기가 제공됩니다. 두 번째 YAML 파일에서는 포트 선택기와 이름 선택기가 제공됩니다. 세 번째 YAML 파일에서는 포트 선택기, 네임스페이스 선택기, 포트 카이들 등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샘플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책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테니 어떤 정책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정책 1에서 보시다시피 이건 일종의 네트워크 정책이고 여기서는 포트 선택기가 상당히 개방적이고 네임스페이스 선택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네임스페이스 선택기도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매우 개방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이블 같은 것에 따라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매우 개방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답은 아니요입니다. 너무 개방적이어서 가장 덜 허용되는 정책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정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정책이고 여기서는 네트워크 정책이 종류입니다. 포트 선택기는 백엔드의 네이블 매칭을 기반으로 하고 네임스페이스 선택기도 있습니다. 파드 선택기도 있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으로선 첫 번째 정책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백엔드와 프론트엔드에 네이블이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좋아요. 이제 세 번째 정책이 두 번째 정책보다 더 나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포드 선택기, 네임스페이스 선택기를 기준으로 매칭하는 거죠. 이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래로 내려가 보면 차단 또는 허용 기준이 되는 카이드알 블록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건 좀 더 복잡하고 가장 허용 범위가 좁은데 문제는 카이드알 범위를 지정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포드가 어떤 카이드알 범위에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건 하드코딩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가장 허용 범위가 좁으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작동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두 번째 정책은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정책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정책 2.yaml 파일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는 동일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큐벡틀 어플라이 -f 네트워크 팔러시 .yaml만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 명령을 실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YAML 파일을 분석하고 적절한 파일을 선택하여 적용하기만 하면 되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질문은 매우 쉽고 빠르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 질문도 몇 초 안에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정책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한 탭에는 항상 큐벡틀 치트시트 탭을 열어두고 다른 탭에서는 해당 탭을 사용하여 문서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검색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예를 들어 여기서는 멸균 창을 검색합니다. 알겠어요? 다른 탭에서도 검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패턴이 생겨서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